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해 1,000만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성공한 국제 행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 주 무대였던 순천만 국가정원은 5개월 동안의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재개장 4주 만에 관람객 7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K-디즈니 등 정원의 문화를 더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입장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꽃과 함께 순천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 바라본 순천시의 새로운 비전, 오늘 이 시간 노광규 순천시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복장 마음에 듭니까, 우주인?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벌써 앞서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4주 동안의 이런 성적 그리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은 저에게 박람회 계속 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새로운 콘텐츠로 국가정원을 변화를 시키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한 달여가 아직 안 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봐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방문객이 늘었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주목할 만한 좋은 변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수익금으로만 15억 정도를 벌었고요. 또 우리가 올해는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대행을 위탁하면서 맡기는 돈들이 한 50여 원 이상들이 재정이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간접적으로 다 벌어들인 비용이 된 거죠. 네. 운영 수익이 크게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박람회와 올해 국가정원이 이제 달라진 점, 이제 가장 염두에 두고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000만 가까운 관광객이 오시면서 평가하는 요소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순천도 박람회를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한쪽으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다녀간 분들은 평가를 좀 들어서 하고 싶었었는데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디지털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얘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박람회장이 너무 넓어서 좀 힘들다. 그리고 가족들이 왔을 때는 3대가 같이 손잡고 모처럼 여기로 왔을 때 공통적으로 즐기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우선 죽어있던 공간인 남문 쪽 앞쪽을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로 한 5,000평 정도를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니까 이제 우주선이 내릴 수 있는 175m의 활주로 모양의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꾸무다리로 불리웠던 그 다리들이 10년 정도 돼서 이제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우주선이 이제 거기다 멈추고 또 내려서 이제 구경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다리 내부는 우주선 내부와 함께 순천만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들, 또 동천과 연결된 아름다운 것들을 개방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는 두다더콩이라는 EBS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캐릭터죠. 이것과 함께 박봉기 선생의 자연주의 작품을 연계해서 미래를 살고 갈 아이들이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같이 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만들 도시답게 로커스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유미의 세포들, 이 캐릭터들을 과거에 있었던 미로 정원을 변형시켜서 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불렀던 분들을 거기에 이제 4D 기술을 이용해서 시크릿 어드벤처라고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신랑계를 이제 워케이션 센터로 했거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고
중앙정부하고 논의하에 했는데 5월 말까지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정원이 일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제 인기 콘텐츠들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천시가 콘텐츠들을 처음에 변화를 줄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이제 랜드마크라고 그럴까요?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브릿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니까 다리 한 가운데 우주선이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예. 야경도 멋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정원에 우주라는 컨텐츠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은 우주라는 데가 우리가 잘 모르는 데이기 때문에 늘 인간에게는 경이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세계적인 우주에 관련된 회사가 차세대 발사체까지를 조립하는 것들이 우리 순천의 율촌산단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황당하게 그냥 우주인이 놀러 온다 이렇게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원은 앞으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도 담아내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요소들이 컸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세대와 뒤따라오는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제 콘텐츠들을 생각을 해보고 안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 우주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옆 동네 고흥이 지금 이 우주 발전 특구로 하는데 순천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관련된 산업들은 거기서 하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또 어울리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윈윈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이런 카테고리로 보고 맞습니다. 광양과 고흥과 순천에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상당히 순천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텐츠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신랑계라는 데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야 되냐를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숙박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원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세계 정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하다고 연락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았던 기성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일로만 밀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는데 지금 더디게 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데서 이거를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과 공직자들도 지금 신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좀 지원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내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펜투어 형식으로 외국인도 와서 자보고 국내 기업에 계신 분들도 하고 언론인들도 와서 보고 했는데 굉장히 호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해오다 이제 기업 투자자들이 여기에 워케이션 센터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궁금해서 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것도 대단히 호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그것이 조금씩 비일 때는 일반인들에게도 종종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원은 야간에는 이제 수목들도 이렇게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간에는 사실상 문을 닫았었어요. 의도적으로 좀 개방을 안 했었던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 보니까 야간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셨어요. 이제 뭐 그만큼 볼거리가 많아졌고 그다음 자신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조금 생기긴 했죠. 근데 이제 야간은 야간대로 정원에 색다른 또 맛이 있습니다.
고즈넉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잠들어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빛이 들어오면 정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온 천지를 그냥 불로 밝혀서 막 알록달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도의 빛을 이용한 가공을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을 이용한 백기를 열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같이 합하여져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만들 바에 거기에 중심적인 캐릭터까지 이거를 새롭게 정원도 장착을 하고 배에도 이거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 빛을 이용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들이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그 갯지렁이 모양의 형상물을 박봉기 선생이 자연주의적인 작품으로 생명의 시온이거든요, 이름을. 네. 그걸 붙여서 주간에는 두다다궁의 안에 AI가 설명해 주는 공간으로 또 굿즈를 파는 공간으로 했는데 야간에 빛을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보니까 아주 환상적입니다. 특히 또 스페이스 브리지가 이제 우주를 상상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밤에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밤에 우리가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보여만 줬는데 이제는 신청자들을 받아서 해설사를 따로 붙여서 상세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거의 매일 저녁 매진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이걸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맞습니다. 국가정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국가정원의 핫플이 있다면 딱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일 어려운 데가 정원에 그렇게 소개해 주시라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원이 다들 우리가 다 정성을 쏟은 곳이니까요. 그 서문 쪽에 들어오면 옛날에 그 호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네.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네. 근데 이것이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 스위스나 뭐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빙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넓게 펼쳐진 호수에 백조가 떠 있는 모습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시면 바로 서문 쪽 앞쪽이 스페이스 허브와 어울려서 완전하게 우리가 선진국의 정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백조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서 좋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꼭 한번 저는 석양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연인들과 가족들과 새로운 멋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 큰 고니가 서식을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6마리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게 순천시가 이렇게 거기 분양을 받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날아온 거죠. 아니요. 그 원래는 옛날에 동물원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안동 그 동물원에서 기증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게 저는 좀 놀란 게요. 그 옛날에 거인은 사람이 오면 물고 백조는 안 무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백조가. 그렇군요. 근데 그걸 또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 아름다운 큰 백조가 물 위에만 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가면은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는 신용을 하고 달게 되는 걸 또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장입니다, 거기가. 공존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이채롭게 봤습니다. 저도. 그러셨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K 디즈니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원 공간 곳곳에는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들이 곳곳에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원은 조금 정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꽃이 아닌 이 캐릭터들이 딱 필요 최소한도만 놓여 있거든요. 네. 이게 그것이 과해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이걸 만들 때 원래의 정원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그리고 필요 최소한도의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들을 거기에 놓이는 거 이렇게 정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딱 안성맞춤처럼 필요한 곳에 딱 놓이다가 보니까 훨씬 더 본인들이 느끼고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넓은 정원에 마음껏 뛰놀 수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다가 보니까 아주 거기에서 그냥 안 나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0대들은 그 유미어 세포들을 다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네. 여러 가지대로 검색 뷰는 굉장히 많은 줄로 알았지만 기념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조금 신기한가 봐요. 방송에서 봤던 캐릭터들이 실질적으로 정원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념이 될 만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뷰가 됐던가 봅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을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제 현실로 구현하는 공간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정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국가정원의 해외를 포함한 국내 이제 유명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이제 순천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예. 또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공개에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노코스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네. 그 큰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상가당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미 순천으로 본사를 다 옮기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35개 정도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순천으로 오고자 합니다. 네. 물론 우리도 꼼꼼하게 검토도 해야 될 텐데요. 일전에는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에 애니메이션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학생들과 먼저 만나게 하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하나만이 아니라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또 XR 뭐 여러 가지 소위 최첨단 산업에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고자 했을 때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순천만 인근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앵커 기업 정도가 자리를 잡고 나머지들은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순천시 전역이 산업 기지화되는 그렇게 해서 전체가 골고루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 이런 전략을 펼 생각입니다. 이 로커스라는 앵커 기업이 이제 순천으로 이전을 해 옴으로써 물론 네. 지금 이제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빠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지역에서는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선 이제 이거 오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뭐 스튜디오도 같이 지금 설계를 해서 풀려고 그러고 이번에 유미호 세포들도 거기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시크릿 어드벤처라는 것도 거기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데 우선 첫째는 젊은이들 고용 효과입니다. 네. 아마 저희들은 우선 서울에 본사에 있을 때 본사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게 되면은 고용 효과가 일단 많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순천으로 옮긴 다음에 상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하나가 옴으로써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유관 산업체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제작 기지가 오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경제 유발학과가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로. 그리고 그 기업도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인데 지방까지 오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하나만 와서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오다가 보니까 이보다 조금 더 큰 회사들 또는 어떤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것이 돼서 로커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천의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관 기업들을 유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바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을 하셨고 지금 현재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사를 일단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기회발전 특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놀랐던 게 대부분이 다 산단에 공장을 유치하는 거였는데 문화 콘텐츠로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한 게 순천이 처음이에요.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자기들이 기왕에 해왔던 사업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데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이런 난관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하고 잘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실사도 이미 끝났고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고 있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 지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원래는 5월 말쯤에 심사를 해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네.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가면은 저는 하반기쯤에는 도하고 해서 이걸 이제 지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가능한 거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K 디즈니 순천의 우리 최종 목표와 방향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 광양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여수는 국가 화학단지가 있고 또 광양은 제철 단지가 있고 요즘은 2차 전지가 이제 새롭게 오는 거고 고흥은 이제 우주 산업이 되고 순천도 그 산업 일부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전통적인 산업들이고 약간의 변화된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세상을 흐르면 이것이 기반 위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상상력과 여러 집약 산업들이 같이 어울려져야지만이 네.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발전 이런 데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도시들과 세계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택을 했고 정부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대학도 이미 글로컬 30에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그 세계 대학에서 다 이걸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도 이제 여기에서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걸쳐서 순천 일대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웹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또는 영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훌륭하게 제작기지 역할도 하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창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석이조죠. 일단은 중앙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좋은 거고 또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거고 K 디즈니 산업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자본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이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광교 순천시장을 모시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K 디즈니의 미래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실 순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연양들을 최종 선정을 하셨죠. 그리고 네. 결정고시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뭐 감사 청구까지 이렇게 들어간 상태인데요. 고발도 있습니다.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광양도 곧 시작할 거고 여수도 곧 시작할 거고 네. 이것이 순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이제 매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걸 에너지로 자원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순천이 조금 빨리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반대 목소리도 잘 들었고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부터 공청회부터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의회와 또 환경부와 협의가 다 끝나서 이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투쟁한다고 이것을 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함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천에 아시다시피 국제교육 수영장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물놀이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위 예술의 전당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데가 우리 도시입니다. 네. 호텔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 쇼핑몰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나오는 소과금에서 나오는 이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런 공적인 성격이 강한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서 지원해 가면서 그 일들을 일시에 전환시키는 이런 효과가 되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걱정하시는 게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법이 허술했을 때 있었던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비과학적이고 비법률적인 얘기는 시장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암공장이라느니 뭔 다이옥신이 나온다느니부터 시작을 해서 별별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서울 시내에는 4군데가 있어요. 네. 시내 중심에가. 하나면 당장 아파트 가운데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전부 다 도심에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천은 더 좋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소위 동물들의 배설물인 축분이나 이런 거,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은 따로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거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하신 여러 가지 과거에 옛날 걸 생각하면서 걱정하신 것들은 제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시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더 좋게 주변 시설을 꾸며나갈 것인가를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은 시민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순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홍보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반대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번 총선이 있으면서 정치 논리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네. 이게 정치가 안 낄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치가 끼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가 늘 하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면은 그 고상한 얘기로 포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딘가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도 없이 접촉을 하는데 아예 대화들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거는요. 환경공단에 있는데 이게 컴퓨터 제어 장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순천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들도 참여해서 감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혹으로 되셨던 부분들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들어줘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안 듣고 필요한 얘기만 듣고 아닌 것은 전부 다들 막무가내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저도 별별 참 시장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수모를 어마어마하게 겪었거든요. 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허위 사실들, 마타도들에 대해서는 분명코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더 하는 것은 우리도 이거는 이제 설득의 한계와 인내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이런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건가요?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순천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 2030년을 앞두고 이제 이 행정의 진행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행정 절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이제 논의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거 원점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법률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번 총선 과정에서 이제 허전 시장께서 입장문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 순천시에 공개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결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전임 시장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신중하시고 말을 아끼는 게 전임 시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임 시장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전남권 의대 유치 문제. 네. 요즘 치열합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까지도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이제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대해서 순천시는 정면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시고 순천대는 의대 설립의 법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요.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이제 의대 유치와 관련한 이런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데 순천시에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이 의대 유치와 관련된 입장을 기본 입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원래부터 처음에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의료 논리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야지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이 갈등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라남도가 처음에는 공동의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대학병원을 순천에 하나, 목포에 하나 두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통합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의대를 하고 그것도 또 일방적으로 교육부에다 신청까지 했습니다. 공모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다 단독 의대를 한다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모든 것들을 전라남도가 자초한 일입니다.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네. 저는 처음부터 단독 의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 수요와 인구와 산업 지원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천대학교가 이건 의과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주장에 맞았습니다. 단독 의대로 왔으니까. 근데 공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모라는 게 뭡니까? 두 개 경쟁시켜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라남도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의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의사 정수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오셔서 전라남도에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정해서 오면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전라남도가 지금 나서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의견 수렴 절차 당연히 없었죠.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목포권을 비롯한 서부 지역과 순천을 비롯한 동부 지역이 동서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세게 지금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왜? 네. 도청 목포 쪽에 있죠. 도경찰청 목포 쪽에 있죠. 도교육청 목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까지 목포 쪽으로 간다?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학병원은 근본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섬이 많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 닥터 헬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 쪽은 이미 닥터 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요. 소위 중증 외상 환자가 생기거나 심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권역별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목포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 전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내온 통계치를 보면 대부분들이 목포 쪽은 광주권에 있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런 데에서 그 소위 3차 병원이 해야 될 중증 환자들 거기서 대부분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쪽에는 거리상으로 안 돼가지고 어디로 주로 가는 게 많냐? 서울로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수도, 광양도, 순천도. 그러면 답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2년 전에 용역한 결과가 하나 있다고 지금 슬슬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옵니다. 네. 거기 내용은 16가지 지표로 해서 그리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얘기 안 하니까 그것이 목포대학교인지 순천대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순천대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공모를 하자 그러면 누가 거기에 공모를 응하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미 정해진 짜놓은 판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공모를 하려고 그러냐 권한도 없는데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또 정무부시사랑 하시는 말씀이 의견 수렴 절차라는 거예요. 그 의견 수렴 절차를 왜 공모로 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대통령과 총리 입에서 전남에 의대가 없어서 의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김영록 지사님이 역할한 공이 크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음 절차들은 대한민국 교육법에 정한 대로 교육부에서 전라남도에 의대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들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대학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도 다 얘기죠. 순천대학교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도 줄어드는 것이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전남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소송전으로 번질 것이고 동서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목포권 일부에서는 모든 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매일 성명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빨리 고등교육법에 우리가 권한이 없더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제가 제안한 대로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의사가 나오려면 10년이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은 의료 펀드를 마련을 해서 한 과가 유지되는데 환자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동쪽, 서쪽 펀드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도가 이제 공모를 주장하고 있는 공모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부에 이제 여러 대학이 각각이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과거와 같은 논리로 이제 비춰보면 어느 곳에도 의대를 주지 않는다. 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전남도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논리는 말이 잘 안 되는 게 글로컬 30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을 존립이 걸린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전남에서는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순천대학교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예, 교육부에서 네. 했으니까. 네. 그런데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또 그러니까 서부권, 동부권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신병적으로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이나 이쪽에 뭐 고흥이나 이쪽에 우리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중요한 기관들 다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권에. 도청 일 한번 보러 가면 몇 시간씩 가야 됩니다. 도경찰청, 도교육청, 기관 거기 다 있습니다. 네. 대학병원까지 거기.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서부 지역에 정치적 근거지를 둔 도지사가 20년 동안 거기만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 동부 지역에서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편협적으로 저는 도지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쪽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겁니다. 산업 기반 여기 다 있고 인구 대부분 여기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부가가치를 여기서 다 창출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병원도 이걸 가져간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논리를 벗어나서 간다? 이랬을 때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즉 대안을 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권역응급센터까지 봤을 때 권역외상센터까지 봤을 때 동부 지역에 대학병원이 있는 게 맞고 서부 지역은 섬의 특징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닥터 헬기 등 기동성이 뛰어난 걸로 보완을 해준 것이 맞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못 해줄 거다. 이거는 가상 논리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경장님 지금이 왕조시대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대통령 말씀도 도지사 말씀도 시장 말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입장이 달랐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법을 찾아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제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쪽 지역은 이런 사정이 있고 서쪽 지역은 이런 사정이 있고 두 개를 다 해주시면 좋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국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경상북도도 우리하고 똑같이 안동대와 포스텍 대학이 두 개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동대는 공적인 기관인 공공의대 중심으로 가고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죽고 살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지금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교육부가 하는 게 맞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맞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은 정치적으로 전남도에 의대가 없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
가능하다면 조율해 보고 우리가 새롭게 냈을 때 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총리가 그다음에 밝힌 담화가 바로 법에 대한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논란을 조금 종식시키는 이제 이 논란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는 의미로 순천대나 목포대 이 양쪽 대학 중에 한 군데가 교육부나 총리실에 직접 질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질의를 절차적인 대한 것들은 제가 비슷한 유사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고등교육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게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확인한 겁니다. 이거 거기에 관련된 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전남권 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원과 문화 콘텐츠 다시 원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정원도시에서 정원문화도시로 이제 도약을 할 것이고 이제 순천시의 이제 다음 계획 비전 이제 장기 비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뭐 출마하냐고 물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순천시는 이제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산업도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산업도시 하면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들만 온다고 산업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순천의 특질에 맞게 문화산업도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에 비어있는 가게들까지가 다 바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경제적인 온기가 퍼지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여기는 거기에서 배출되는 영화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또 국가정원과 어울려서 배치가 되면서 전혀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저희들은 꼭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도시 순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혹시 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더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 동북권도 인구가 그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면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고속철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도시 광주가 이제는 50분 이내의 거리가 되고 부산이 1시간 20분 이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를 이 세 도시가 각각이 대응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합은 어렵더라도 이 순천과 여수, 광양은 연합하고 연대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이 전파권에 있는 분들이 다 동부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 지역 소중하지만 우리 소중한 지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합하고 연대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잡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광규 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올해 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5회 연속 지정됐고 올봄 전남 지역 선호 여행지 1위에 올랐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봄의 향연을 만끽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MBC 토크쇼 뉴스 MBC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